오늘은 대표님들이 정말 솔깃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들이 회사 경영하시고 영업하느라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 하지만 바로 회사의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이 정말 솔깃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들이 회사 경영하시고 영업하느라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 하지만 바로 회사의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바로 세액공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회사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액공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표들은 손익계산서를 단순화시켜서 만든 것이죠. 예시 1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이 40억이고 매출원가가 30억, 매출이익 10억 원, 그리고 세전이익을 5%인 2억 원이라 가정해 볼게요. 거기에 법인세는 9%니까 1,800만 원이죠. 그래서 세전이익 2억 원에 법인세 1,800만 원을 빼면 1억 8,2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시 1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요. 예시 2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세액공제를 1,800만 원을 받는다 가정을 해보면 매출액은 동일하고 세전이익 역시 5%로 2억 원입니다. 법인세가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세액공제를 1,800만 원을 받으면 실납부 법인세는 0원이죠. 당기순이익은 2억 원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단순하게 1,800만 원을 세금을 덜 냈다라는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세액공제 효과를 보시죠. 예시 1은 매출액 40억 원에 법인세 1,800만 원이죠. 예시 2는 매출액 40억 원에 법인세 제로입니다. 세액공제 1,8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액공제 1,800만 원은 현금 흐름으로는 플러스 1,8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납부할 법인세 기준으로 본다면 매출액 40억 원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주요 세액공제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 통합 투자 세액공제,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선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고용증대라고 했죠. 고용증대라 함은 결국은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임원, 당연히 안되겠죠. 최대주주, 마찬가지 안됩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최대주주의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그리고 회사는 상시 근로자라 신고하였지만 그 근로자가 근로소득 원천 징수가 확인이 안되거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이 안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적용 대상을 봤으니 세액공제액을 보시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1,10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중견기업 800만원, 그 외 기업은 400만원이고요. 그러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 하니 뭔가 특화된 느낌이 있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그리고 청소년, 장애인, 그리고 상이자,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 이러한 분들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합니다. 그런데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11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수도권 밖에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20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청년 등 상시근로자 이외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인원수 곱하기 수도권 내의 기업인 같은 경우는 700만원, 수도권 외 기업인은 77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400만원, 일반 기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액공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 증가한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총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이고 그 외 기업, 일반 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자, 감소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2021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었습니다. 22년도 12명, 23년도 12명, 24년도 12명이라 가정하시죠. 그러면 22년도에 12명, 12명이 되었으니까 2명이 늘었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간 세액공제를 다 받습니다. 하지만 22년도에 2명이 늘었지만 23년도도 그대로 유지됐는데 24년도에 9명을 줄었죠. 즉 이것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12명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이라 하면 다 알고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렇게 4가지를 통상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약 10%에서 12%가량 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의 9%죠. 이 중에 50%인 4.5%가 사용자 몫이고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소득의 약 8%입니다. 이 8%의 50%인 4%가 사용자 부담이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소득의 2.05%, 이 중 사용자 부담금은 1.15%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기업 대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조업일 경우에는 0.6%에서 2.4%입니다. 이것은 재해 위험 및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몫이 없고 전부 사용자 부담입니다. 자,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주는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요?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앞에서 얘기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도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세액공제액과 공제기간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증가인원수 곱하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100% 전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그러면 청년 등 경력단절 여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인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그 외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증가인원수 곱하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합니다. 하지만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가 아니라 75%를 세액공제합니다. 그럼 신성장 서비스업은 어떤 것일까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전문 디자이너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공제기간은 2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죠. 즉 올해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했다면 올해 세액공제 받고 내년까지 세액공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공제기간 중에, 즉 올해와 내년이죠. 공제기간 중에 직전 과세연도, 작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직전 연도에 비해 금년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인당 임금 총액은 감소해야 됩니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유지가 됐는데 전체 임금 총액은 감소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시간당 임금은 유지하였지만 근무시간을 줄여서 전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고용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1인당 임금 총액 감소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3가지가 다 적용되면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 특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액은요, 1인당 임금 삭감액 곱하기 상시 근로자 곱하기 10%, 여기에 임금 보전액의 15%를 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에서 삭감된 임금에 대해 1,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 공제해주면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가 덜 나오겠죠.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액공제 금액 계산 사례입니다. 2023년도에 매출이 10억 원이고 상시근로자 수 5명입니다. 1인당 임금 총액은 2,420만 원이고요. 전체 상시근로자 근무시간은 11,000시간입니다. 소득금액은 1억이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11,000원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들어와서 매출액이 8억 5천으로 줄어듭니다. 근로자 수 인원은 5명 동일하고요. 1인당 임금 총액은 2,16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근로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소득금액도 1억에서 8,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은 12,000원으로 오히려 늘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3가지 조건, 고용은 5명 유지됐죠. 시간당 임금은 11,000원에서 12,000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총액은 전년도보다 2023년보다 24년도가 더 감소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다 채웠죠. 그러면 2024년도 이 회사의 세액공제 금액은 190만 7,500원입니다. 24년 임금총액 빼기 23년 임금총액, 여기에 상시근로자 수 5명을 곱하고 여기에 10%는 130만원입니다. 2024년 1인당 시간당 임금 12,000원에 23년 시간당 임금 11,000원을 빼고 거기다 곱하기 105%, 여기에 근로시간 합계 9,000시간 곱하기 15% 하면 60만 7,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했을 때 190만 7,500원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취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사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누굴까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력 단절 여성은 퇴직 전 만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이 사유로 퇴직한 여성입니다. 퇴직 후에 2년에서 15년 이내에 전에 다니던 기업이나 혹은 종전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을 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와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채용했을 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액공제액은 고용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중견기업은 15%고요. 당연히 해당 기업의 최대 출자자나 최대주주 혹은 개인기업의 대표자 이런 분들과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력단절 여성이 있으면 고용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 금액을 세액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3, 24년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일몰기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통합 고용세액공제 항목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세액공제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다음 문서에 나올 것이고요. 고용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서 계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청년 등 상시근로자 2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봉은 1인당 4천만 원이라 가정하고요.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10%라 가정을 해보시죠.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이기 때문에 1인당 1,100만 원씩입니다. 3년간 공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2명, 2명 곱하기 1,100만 원 곱하기 3년입니다. 6,600만 원입니다. 사회보험료 공제 금액을 볼까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수가 2명이 증가했죠. 그러면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100%를 공제해 주고요. 그러면 2명 곱하기 4천만 원 곱하기 기업이 부담하는, 사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10%라고 했죠. 여기에 2년 하면 1,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과 1,600만 원 합계하면 8,200만 원입니다. 아까 2명을 고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1인당 4천만 원이니까 여기서만 해도 8,200만 원이니 2명의 연봉을 넘어서는 세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이 금액은 거의 80억대 매출을 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대표님, 오늘 영상 좀 어떠셨나요? 고용이 늘었을 때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기업에 꼭 도움되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